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 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 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 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9월 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8달이나 시장이 한 해가 지나갔군요. 3분의 2가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네, 투자의 과정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3분의 2 과정도 우리가 성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스펙타클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단지 내 계좌의 상황들만 보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나의 실력이 쌓이면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하시면서 또 새로운 9월 한 달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별일 없었습니다. 별일 없었고 지표도 혼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 피크 아웃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3분기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의 흐름들이 지표로 조금씩 섞이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수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반 관심이 없어. 지금 시장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한번 한 정도 수준? 그 외에는 별거 없는 그런 시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모두 보합권,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고 러셀 2000만 강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가치의 변동은 거의 없었고요. 10년물 국채가 다시금 1.3%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오면서 채권 약세를 보여주었지만 이것을 채권 약세로 해석하기에는 그 폭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1.3에서 계속 누르고 있었고 1.3 미만의 금리는 높은 금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특별한 일 없고 다음에 뭐 나올 건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S&P 500은 3% 올랐고요. 다우는 1.2%, 나스닥은 무려 4%가 상승했습니다. 어렵다고 했던 8월 한 달이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미 연간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니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거리가 있을까라는 고민과 우리 레버리지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이 점철되어 있는 시장이 오늘 시장이었다. 한마디로 눈치 봤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몇 가지 지표들,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연말에 테이퍼링 한다. 그게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테이퍼링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장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금 이따 차트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3.8이 나왔어요. 요거는 지난 2월 이후 최저가 나왔습니다. 7월 수치가 129였는데 이것도 하향되었어요. 얘네는 이제 통계치가 나오고 나면 조금 이따 조금 보고 좀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129를 1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113이 나왔는데 예상치는 123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적게 나왔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8월에 뚝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그래?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세상을 읽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 왜 소비자 신뢰지수가 8월에 꺾였을까요? 미국에서. 네, 델타 변이가 아주 심했잖아요. 그쵸? 네, 델타 변이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활동성이 좀 떨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약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는데요. 66.8이 나왔습니다. 기준점이 50이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나 전월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월이 얼마였냐면 73.4였어요.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상당히 떨어졌고 예상치인 69.4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도 나쁘진 않은데 막 엄청 막 들썩들썩하다가 사람 좀 빠진 뭐 이런 느낌? 들썩들썩하던 가게에 그냥 사람이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반대로 6월 주택가격 나왔는데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데 지난달도 최고치였는데 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S&P 코어 어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6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가 연율로 얼마? 18.6%. 자, 10억짜리 집이 12억 가까이 됐다는 거지. 12억. 연말 기준으로 12억. 네. 장난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해외 쪽 부동산이 빵빵 터져요. 뉴질랜드 등등 해가지고. 한국은 지난 2년 빵빵 터졌고, 지금 해외는 지금 이 저금리, 그런 많은 유동성이 집값 상승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집값 상승을 이렇게 되면 많은 그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죠? 자, MBS부터 빨리 걷어들여라 라고 했고, 중노는 그냥 그 MBS와 국채를 동시에 그 정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 400 이렇게 800억 달러, 400억 달러 이렇게 매달 사주고 있으니까 뭐 매달 80, 40 해서 120억 달러씩 테이퍼링 하자. 이런 얘기가 현재까지는 중론이긴 한데,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많은 그 연준 위원들이 MBS부터 걷어들이자라는 얘기를 더 세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전달도 16.8% 연율이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네. 1987년도 자료 집계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2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로 더 올랐어. 19.1%, 전월은 17%였고요. 예상치는 18대였는데 19.1%. 자, 10억짜리 집이 12억이 됐습니다. 100억짜리 집이 120억이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자, 이 부분을 과연 연준 총재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MBS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담 요인들은 계속 금융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라서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여유는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 외국인들의 한국 매입이 계속 이어질지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비싸잖아, 모든 게 다. 근데 한국은 뭐 주택시장 빼고 주식시장은 상당히 싸니까, 저 같으면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어요. 조금 싼데. 뭐 일본도 싸긴 하지만. 네. 근데 일본은 성장이 잘 안 나오니까, 한국은 성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한번 현재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담을 느껴서 제대로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니까 옛날에 그렇게 떨어졌다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 칠 때는요, 빵빵 계속 갈 수 있어요. 이 실적도 좋고 막 이러면. 근데 실적이 지금 얼마나 좋으냐면, 지금 S&P 500 그 기업 실적 발표한 애들 중에서, 그 상장 기업들 중에서 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그 높은 기업이, 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오른 기업이 95%예요. 2009년 4분기. 그러니까 그 리먼 사태 이후 회복되는 그 시점 이후에 최대 폭으로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이긴 고점이지만 왜 버벅대느냐? 자, 오늘 중요한 차트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차트가 어떤 차트냐 하면 바로 퍼 차트입니다. 퍼 차트, PER 차트, PER 역수 배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케이프라는 지수인데요. 그 뭐냐면 10년짜리 이익 기준의 PER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퍼예요. 10년 평균 퍼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폴대 한번 쫙 써 있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29년입니다. 자, 여러분, 저 1929년도가 어떤 해인지 아시죠? 미국을 암흑으로 빠뜨렸던 대공황. 그게 주식시장발 대공황이었죠? 주식시장에서 대공황 나타나고, 거기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대공황이 왔었죠. 한번 살짝 올라가려고 그러다 또 긴축하는 바람에 회복을 못하고 완전 망해버린 게, 저때의 대공황인데, 저때가 보시면, 그렇게 높았느냐? 저 한 30 정도 됩니다. 30. 근데 저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그 전에 한번 봐보세요. 그 전에 10년 평균 수익 대비 그 PER 배수가 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난리가 난 건데, 자, 그 다음 난리가 난 게 언제였냐 보시면, 자, 오른쪽으로 와서 보시면 저게 폴대가 가장 높게 형성된 시점이 어디냐면 저기 위에 보시죠? 요 바로 제 머리 위에 저 폴대가 2000년 닷컴 버블 때입니다. 저때 미친 가격이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자가 나야 주가가 올랐다니까, 저때. 우리 이름 닷컴으로 바꿨어요. 각도기 닷컴.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주가가 그 다음날 상한가야. 이랬던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얼마? 2900포인트. 지금 얼마? 1000포인트. 2000년에 코스닥 지수가 얼마? 2900포인트.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얼마나 버블이 심했으면 코스닥 지수가 2900이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IT 버블이었었던 때죠. 저때가 어땠어요? 저때가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때가 60이 훌쩍 넘는 그런 때였고요. 지금 얼마냐? 지금 30 중반입니다. 30 중반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29년 대공황보다 큰데 이걸 어떻게 보여야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역대 최저잖아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PER 배수가 역수가 올라가는 거는 맞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PER 배수 10배면 이익률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라는 얘기잖아. PER 10%, PER 10배가 어떻게 돼? 내가 번 돈의 10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1, 역으로 10분의 1로 나눠보면 그게 10%잖아요. 이익률 10%. 그러면 PER 배수 20배면 얼마예요? 역수로 나누면 20분의 1 나눠보면 5%. 40이면 2.5%예요. 자, 그런데 과거 대비 지금 상황이 뭐냐면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PER 배수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간 쫙 계속 올라왔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 대비 쭉 많이 올라와서 과거 대비 격차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가격적인 부담은 분명히 느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해 작년처럼 막 계속 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데는 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 저 차트를 보시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이렇게 높은 부분이 좀 과거 대비 3번째로 높잖아요. 근데 과거 2번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정말 29년은 나라 망한 상황이었고 29년 대공황 처리 잘못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이후로는 거의 모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었죠. 기업들의 90%가 날아가 버리는 닷컴 주가의 90% 이상 아마존도 그때 다 박살 났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시기니까 얼마나 험했던 시대예요. 그 다음으로 지금 크니까 주의를 요할 상황인데 그런데 금리가 그 어떤 때보다 낮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정확한 해석은 어려우니까 우린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로금리가 1%로 올라가고 1%가 2%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1% 하면 이제 계산하기 좀 어려우실 테니까 1%가 2%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PER 배수의 근거치를 반 토막 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1%의 PER 배수 20배가 정당하다면 2% 금리면 PER 배수가 10이 정당한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히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에 이 난리를 피우는 건데 왜 시장이 안심했느냐? 금리를 안 올린다니까. 그래서 안심한 거죠. 금리는 최소한 1년간 안 올릴 것 같으니까 시장이 안심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공간은 남아있을 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게 케이서 실러 PER이에요. 실러 PER 배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실러 PER 배수 꼭 기억하시고 요렇게 이건 장기 이동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PER의 장기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는 보다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러 PER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미국 시장이 지금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질의응답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